커다란 계곡에 울려 퍼지는 휘파람 소리. 세활은 당황한 표정으로 엎드려 몸을 숨깁니다. 그의 군대는 막 전쟁을 끝내고 겨우 9명만 살아남았죠. 바위 뒤에 숨어 건너편을 보니 적군인 말가을족의 군대가 대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첩자의 짓이다. 분명히 세활의 부하 중 한 명은 첩자였고 그가 적에게 위치를 알려 군대가 여기까지 쫓아온 것이었죠. 9명은 뿔뿔이 흩어져 몸을 숨기고 있었고 세활의 옆에 붙어있던 소사군은 자신이 적들을 유인할 테니 나머지 부하들을 데리고 계곡으로 숨어 들어가라고 말합니다. 여기까지 온 것도 다 양만춘 장군을 찾기 위해서니 꼭 그 목적을 달성하라면서 말이죠. 8명의 병사는 죽을 힘을 다해 계곡으로 들어갔지만 적군들은 곧 소사구가 미끼 힘을 깨닫고 방향을 돌려 세활을 미친 듯이 추격합니다. 좁은 길이라 말이 달리기도 어려운 데다 매복군이 숨어있을지도 모르는데 끈질기게 쫓아오는 말가을족들을 보며 세활은 뭔가 이상하다고 느낍니다. 겨우 10명도 안 되는 저항군을 잡으려고 이렇게 끈질기게 쫓아온단 말인가? 다른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계곡이 곧 절벽으로 가로막히자 화살을 맞은 병사가 말합니다. 절벽을 넘어가십시오. 제가 시간을 벌겠습니다. 그렇게 아군을 한 명 더 잃고 나머지 병사들은 힘겹게 절벽을 넘어갑니다. 절벽을 넘자 어두운 숲이 나왔습니다. 진한 안개가 드리워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죠. 길을 잃을까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나아가는데 뒤에서 익숙한 우리 병사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 병사를 죽인 것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검고 피퀴한 냄새가 나며 칼로 찔러도 피가 나지 않는 검은 괴물이었습니다. 세활은 처음 접한 두려움에 어쩔 줄을 몰랐지만 괴물은 곧 안개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병사들은 갑작스러운 습격에 정신이 없었지만 멀리에 사람이 사는 흔적을 발견하고 그쪽으로 이동합니다. 겨우 찾아간 숲속의 마을에는 노인과 아이들 뿐이었습니다. 그중 한 여자아이가 다가오더니 이 마을을 찾는 사람은 사당에서 그분을 만나 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세활은 그분이 양만춘 장군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여자아이를 따라가지만 사당에는 웬 젊은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양만춘 장군이 이미 죽었을 거라고 말합니다. 세활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지만 이미 병사들도 많이 지친 상황이니 이 마을에서 조금 쉬었다 가기로 합니다. 다음 날 병사 한 명이 사라진 것을 깨닫습니다. 괴물에게 끌려간 것인지 아니면 밖에 있는 말가을족에 항복을 하러 간 것인지는 모르지만 병사들은 뿔뿔이 흩어져 그를 찾으러 나섰습니다. 세활과 그의 부하 호치는 그들이 들어올 때 처음 봤던 광산으로 향합니다. 어두운 광산을 더듬거리며 걸어가는데 호치가 말합니다. 지금 저를 의심하시는 겁니까? 지금은 제 뒤에만 계시는군요. 항상 앞서가시던 분이. 호치의 도끼에는 원래 7개의 구슬이 달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구슬이 3개뿐이고 세활은 구슬이 없어질 때마다 당나라와 말갈족이 쳐들어왔다는 것을 눈치챘죠. 눈치가 빠르군. 그래, 난 당신이 첩자라고 생각해. 두 사람은 광산에서 혈투를 벌이고 호치는 피가 흐르는 옆구리를 잡고 세활을 노려보며 말합니다. 첩자는 당신이지요. 세활은 코웃음을 치고 호치를 찌르고는 혼자서 광산을 빠져나왔죠. 하지만 마을로 돌아왔을 때는 병사는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과연 병사들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그리고 검은 괴물의 정체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 소설은 우리나라의 과거를 배경으로 하는 좀비물입니다. 우리나라에 좀비가 있었다면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작가는 좀비가 일종의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소설을 썼다고 합니다. 좀비는 보통 평범한 인간이다가 다른 좀비의 습격을 받거나 감염이 돼서 갑자기 좀비가 되어버리죠. 그래서 좀비는 단순히 처리해야 될 악당이 아닌 비하인드 스토리를 갖고 있는 등장인물이기도 합니다. 요즘은 이렇게 우리나라의 시대극을 바탕으로 한 호러물같이 다양한 판타지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한국형 좀비 호러물, 비밀 신간에서 만나보면 어떨까요?